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25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고했던 대로 아주 영상을 쏟아붓고 있는 제자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만까지 구독자가 약 7,000명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채널 홍보는 짧게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했냐. 현재 토트넘이 맨시티를 원정에서 4대0으로 박살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선제골을 실점하지 않고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벤 데이비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홀란드가 정말 못했잖아요. 토트넘 팬 입장에서 보면 홀란드는 정말 못하면서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홀란드는 너무 못하면서 패배의 주범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맨시티 팬들이 홀란드가 골을 넣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자 아주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 맨시티 팬들의 반응도 전해드리고, 홀란드가 못했으면 당연히 잘했던 벤 데이비스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홀란드를 완벽하게 막아냈던 벤 데이비스에 대한 극찬이 터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영국 매체는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면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월드클래스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레전드가 손흥민 선수를 완벽한 주장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 가득 담았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홀란드가 맨시티 팬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홀란드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 스탯을 보여줬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란드는 2번의 기회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7개를 날렸는데 1개는 수비벽에 막혀버렸고, 나머지 슈팅 6개 중에 2번만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홀란드였습니다. 이렇게 홀란드는 골을 넣지 못하면서 맨시티의 패배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홀란드의 슈팅을 잘 막아냈던 벤 데이비스였거든요. 전반 3분에 토트넘이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면서 홀란드한테 절호의 골 찬스가 왔는데, 벤 데이비스가 이렇게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일단은 홀란드를 꽁꽁 묶어버리는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이렇게 홀란드는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홀란드를 비난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해당 소식은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졌고, 맨시티 팬들은 새로운 통계가 등장하자 충격적인 엘링 홀란드를 파괴했다, 비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맨시티 팬들은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4대0으로 박살나 버렸고, 엘링 홀란드가 골을 넣지 못하자 홀란드를 비난했다. 존슨, 포로, 그리고 메디슨의 골로 맨시티는 5연패를 당했는데, 디펜딩 챔피언은 홈에서 창피를 당했다.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인 홀란드는 경기 내내 7번의 슈팅을 시도했다. 그 중에 33%만 정확했고, 박스 안에서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홀란드는 경기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터치를 단 26번 밖에 시도하지 못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2번이나 날린 홀란드였다. 맨시티 스트라이커 홀란드는 수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상볼 경합 승리한 비율이 25%에 불과했고,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한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다. 홀란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2골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리그에서 치른 지난 7경기에서 단 2골만을 넣었다 하면서 홀란드가 지금 12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은 것 같지만 초반에 몰아넣은 골이었고, 최근 7번의 경기에서는 2골밖에 넣지 못했다면서 홀란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맨시티 팬들은 홀란드가 세탁되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발려버렸다고 믿는다, 홀란드가 못했다고 믿는다라고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란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일지는 모르지만 맨시티 팬들은 토트넘과 경기에서 홀란드의 충격적인 경기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맨시티 팬들은 홀란드가 골을 넣지 못하자 이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홀란드를 비난했고, 다른 팬들은 홀란드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면서 이 기사는 맨시티 팬들이 홀란드를 비난하고 있는 반응을 몇 개 올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재밌는 것들 몇 개 읽어드리면요, 홀란드는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홀란드의 터치는 너무 끔찍하다고 하면서 홀란드가 너무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요. 홀란드는 너무 지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홀란드는 오늘 최소한 두세 골은 넣었어야 했다고 하면서 홀란드를 비난하는 또 맨시티 팬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반응을 살펴보면 지금의 홀란드는 지난 시즌의 홀란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때 홀란드는 엄청난 찬스를 놓쳤잖아요. 언제부터 골대를 향해 경기를 뛸 건가요? 9월 초부터 맨시티에서 홀란드의 경기력은 끔찍하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홀란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면서 홀란드 때문에 졌다라고 홀란드에게 쌍욕을 박는 맨시티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홀란드는 쌍욕을 먹고 있었는데 홀란드를 잘 막은 벤 데이비스는 극찬을 받아버렸습니다. 해당 소식도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에 잊혀진 남자가 사나운 맨시티 스타를 길들였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이미 레드넵은 맨시티를 상대로 4대 0으로 토트넘이 승리한 경기에서 홀란드를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준 숨겨진 토트넘의 영웅 벤 데이비스를 특별히 언급했다. 벤 데이비스는 평소 포지션인 왼쪽 풀백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수비의 핵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벤 데이비스를 제이미 레드넵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벤 데이비스는 침착함, 좋은 위치 선정, 경기를 읽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맨시티의 막강한 주축 공격수 홀란드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엔제 감독이 이끄는 팀은 메디슨, 포로, 존슨의 골로 디펜딩 챔피언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의 기여도는 더욱 주목할 만했다. 전 토트넘 미드필더 제이미 레드넵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다음과 같이 벤 데이비스에 대해서 말했다. 벤 데이비스의 활약은 특별히 언급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벤 데이비스는 로메로나 반더벤이 부상을 당한 몇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매우 자신감이 넘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벤 데이비스는 마땅히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오른쪽 풀백, 왼쪽 풀백을 대신해서 나올 수 있고 세계 축구에서 가장 사나운 공격수인 홀란드를 상대로 센터백으로 출전해야 했는데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하면서 벤 데이비스를 칭찬하는 제이미 레드넵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마이카 리차드가 끼어들면서 벤 데이비스를 역시 칭찬했는데요. 벤 데이비스는 어떤 활약을 했는지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홀란드를 잘 막았고 뛰어난 두뇌 플레이를 하면서 홀란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벤 데이비스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벤 데이비스가 이번 경기에서 잘했다고 말하는 제이미 레드넵과 마이카 리차드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풋볼 인사이더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에서 홀란드를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가 팬들을 고무시킬 수 있지만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뛰어난 순간을 보여주면서 일관성이 없어서 종종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맨시티와 경기에서 승리는 토트넘의 잠재력을 상기시켜 주었다. 미래의 프리미어 리그 타이틀에 도전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엔제 감독의 축구 철학은 점유율 기반, 하이 프레싱, 위치적 유동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번 경기 승리로 인해서 토트넘은 강팀과 경기에서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팀으로 변모했다
하면서 그동안 엔제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엔제 감독이 전술적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맨시티와 같은 강팀을 잡을 수 있게 변모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 맨시티에 비해서 두드러진 점은 결과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승리한 방식이었다.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상대의 압박에 흡수당하지 않았고 목적을 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맨시티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맨시티의 실수를 이용해서 맨시티를 무자비하게 발라버렸다 하면서 토트넘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풋볼 인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팬들은 미래를 낙관할 만한 모든 이유가 들어있었다. 손흥민과 셉세비와 같은 리더들이 공격을 이끌었고 파페사르와 같은 젊은 재능들이 미드필더에서 가치를 보여주면서 미래가 밝아 보이는 토트넘이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와 같은 선수들은 종종 주목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주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벤 데이비스의 시선 정신은 토트넘의 진정한 정신을 상징한다. 이번 시티와 경기는 토트넘이 고압적인 경기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미리 보기 경기라고 할 수 있다. 12월 19일에 맨유와 카라바오컵 준결승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토트넘은 승리를 확보하고 결승 진출을 예약하고 2008년 이후 첫 트로피를 들어올린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 이번 맨시티와 경기에서 승리였다. 이러한 업적은 16년간의 우승 가뭄을 끝낼 뿐만 아니라 엔제 감독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전 셀틱 감독이 가장 큰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할 것이다. 라면서 벤 데이비스가 로메로와 반더벤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센터백으로 출전하면서 제 역할을 해주었고 토트넘은 최전방에 손흥민 셉세비가 공격을 이끌었고 파페사르와 같은 젊은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활약해주면서 12월 19일 맨유와 경기에서 승리할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한 풋볼 인사이더였습니다. 이렇게 풋볼 인사이더의 분석에 의하면 솔직히 맨유가 감독이 바뀌었는데 바로 잘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를 통과한다고 감안한다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우승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벤 데이비스가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잘해줄지는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벤 데이비스가 홀란드도 이렇게 꽁꽁 묶었기 때문에 이제 벤 데이비스가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어도 잘 나와주면서 좋은 활약해서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우승 먼저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벤 데이비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토트넘 레전드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완벽한 주장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의 이상적인 주장, 토트넘 레전드 스티브 페리먼이 의견을 밝혔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리더십은 손흥민의 지도 아래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지만 전통에 젖어 다시 일어서려는 클럽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클럽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레전드 중에 한 명인 스티브 페리먼은 손흥민이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하면서 이 분이 스티브 페리먼이라는 사람인데요. 토트넘에서 70년대 80년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레전드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레전드 페리먼이 손흥민을 뭐라고 극찬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의 레거시. 토트넘의 역사는 리더십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클럽의 정신을 구현한 상징적인 주장의 혈통이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팀을 이끈 위고 요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7년 동안 주장을 맡았던 레들리 킹까지 토트넘은 종종 주장에게 의지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면서 토트넘에게는 주장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만 2023년 여름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다. 요리스는 뛰어난 임기를 마치고 떠났고 토트넘의 부적이자 기록적인 골잡이인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채워야 할 리더십 공백을 남겼다. 그 주장이라는 책임은 팬들에게 헌신과 전염성 있는 긍정성으로 존경받는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이 되었다. 손흥민은 리더십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아서 꾸준히 모범을 보인 손흥민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00경기 이상을 출전했고 165골 88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의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엔제 감독의 활력을 되찾은 토트넘에 대한 비전에 따라서 그의 변화의 바닷속에서 몇 안 되는 장기 근속자 중 한 명인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을 이어받았다 라면서 참 의미있게 글을 잘 썼죠.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리더십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말을 하는 이제 스퍼스 웹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또 계속 살펴보면 클럽의 레전드가 손흥민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하면서 페리먼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 토트넘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인 페리먼은 토트넘을 이끄는 것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토트넘의 성공적인 시절을 이끌었던 페리먼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토크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페리먼은 새로운 주장 손흥민에 대해서 극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주장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매우 고풍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손흥민이 이상적인 클럽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손흥민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등등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라면서 페리먼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완벽한 주장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런 페리먼의 소식이 전해졌고 기사는 마저 코멘트하기를 토트넘의 주장이라는 책임은 기념비적이다. 토트넘의 열정적인 팬층은 결과뿐만 아니라 토트넘에 대한 진심과 리더십도 기대하기 때문이다. 거의 10년 동안 토트넘을 위해 헌신한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라는 역할에 딱 맞는 사람처럼 보인다. 페르먼의 손흥민에 대한 지지는 빠르게 진화하는 선수단 내에서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인물이 지휘봉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면서 페리먼이 손흥민이 완벽한 주장이라고 지지했는데 이런 것은 토트넘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토트넘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주장 완장을 넘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손흥민이 이상적인 클럽의 주장일 수 있지만 페리먼은 리더십이 완장을 찬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페리먼의 논평은 더 광범위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경기장에서의 효과적인 리더십은 주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선임 선수들은 클럽에 기여해야 하는데 역경의 순간에 일어서서 선수단이 단결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토트넘이 신체적으로 밀렸던 첼시와의 경기가 같은 경기에서 집단적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토트넘이 다시 미래를 바라보려면 엔제 감독이 선수들 사이에 책임감 있는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손흥민은 선수단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지만 도전은 노련한 선수로부터 떠오르는 재능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짐을 서로 짊어져야 된다. 성공적인 팀은 한 명의 리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토트넘이 성공하려면 라커룸 전체에서 공감을 얻는 공동 리더십 정신을 육성해야 한다 라면서 토트넘의 레전드 페리먼은 손흥민이 이상적인 완벽한 토트넘의 리더라고 칭찬을 했는데 엔제 감독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선수들 사이에 책임감을 서로 가지려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주장 손흥민 말고도 다른 토트넘 선수들도 주장이 아니더라도 리더십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코멘트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제가 셉셉이가 이전 영상에서 좋은 말을 하면서 인기가 떡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기사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이상적인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만으로는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를 따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어려운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셉셉이도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현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손흥민과 셉셉이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이 두 선수의 시너지를 이어가면서 떡상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기대도 안 했던 벤 데이비스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4대0으로 승리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제발 우승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